자, 저기 뭡니까?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가 봐요. 저기 작은 책이에요. 큰 책, 작은 책 중에 작은 책에 80페이지 가시고 작은 책에 보시면 몇 가지 뚝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가로 4번에 재전입 신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서종진 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전입 날짜를 보니까 2009년 2월 25일로 돼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12년도가 됐으니까 조금 이게 간격이 뜨잖아요.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재전입한 날짜가 2011년 10월 5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딴 데로 전출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서 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사례. 서종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이 됐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재전입한 시점에 전입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볼 때 밑에 보시면 등기부 현황이 있죠. 등기부 현황에서 담보대출 받은 날을 보셔야 돼. 2011년 9월 19일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2011년 9월 19일 요 날짜가 근저당 날짜인데 그거보다 재전입한 날짜가 빨라요?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죠. 경매 사건 중에 여기 지금 제가 그걸 뭐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아주 좀 이례적인 걸 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원래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있잖아요. 주인이 허위로 그 사람의 전출을 시킨 거예요. 동의도 없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럽게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 경매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요.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주인이 세입자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빼버리는 거. 가끔은 이제 그건 아닌데 실무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저 주인분이 선물을 사들고 와가지고 세입자한테 부탁하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소를 좀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선물 받아먹고 주소를 빼주면 근저당이 턱 들어오죠. 그럼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밑으로 깔리죠. 그럼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과 한 상자에 대항력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경매 물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LH공사예요. LH공사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LH공사가 살아요? 아니지. 그거 저기 못 사는 사람한테 또 세를 놓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인 LH공사는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전제는 뭐예요? 거기 실제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해놔야 돼요. 실제 거기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만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81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죠. 81페이지 아래쪽에. 지금 여러분 표정은 될 대로 되라 이런 표정이 지금. 이제 뭐 곧 있으면 끝나는데 뭐 말하든지 말든지. 거기 보면 81페이지 보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나온 게 박스 쳐놨죠 제가. 그 날짜하고 밑에 가면 석준수 씨가 나오고 갑자기 토지주택공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 원래는 토지주택공사예요. 근데 실제 누가 살아요? 석 씨가 살지, 석 씨가. 그 석준수 씨의 전입 날짜가 오른쪽 박스 친 거죠? 19년 4월 19일. 19일이죠. 4월 19일. 그러면 최선순위 날짜 위에 박스보다 날짜가 늦죠.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없죠.
요 LH 공사는 이런 식으로 세를 얻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이 위태롭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똑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죠. 자, 최선순위 설정 일자 있죠? 박스 쳐놨죠, 제가? 거기 보니까. 근데 아래쪽에 점유자 성명에 누가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오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의 오른쪽에 보니까 전입신고된 날짜가 나오는데 2012년 2월 28일이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토지주택공사는 법인이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입신고 못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토지주택공사의 모집에 따라서 임차인으로 들어간 사람 있죠? 아까 석준수 씨 같은 사람, 그 사람 전입 날짜입니다. 빨라요, 늦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이 전입 날짜가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죠. 그 보증금은 나라 돈입니다. 나라 돈.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요 LH공사는 대항력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나라 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요. 86페이지요. 오피스텔 나왔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훨씬 많아요? 주거용. 그래서 오피스텔이 경매 물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된 기록이 있는가 보시고 전입신고 날짜가 나오면 뭐예요? 주거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 업무용.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요. 그죠?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오피스텔 우리 여기 아까 이거 지우면 되나 뭐 안 되나 모르겠네. 이거 무섭네. 응? 일단 줄여놔 봐요. 오케이. 지워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물건 찾을 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피스텔을 딱 누르고요. 안양에서 진행되는 거 검색을 해봐요. 몇 개나 있으려나? 7개인데요. 이건 쭉 돼 있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아까 봤던 거네. 그죠? 이건 선순위 세입자 있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요거. 그럼 요것을 이제 전입일자라고 나오죠. 주거용인 거죠.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요게 나와요? 나오죠. 요건 주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뜨는 건 동사무소 뜨는 거잖아요. 상가 아니고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입신고된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게 밑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도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 봐가지고는 이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잘 밝혀지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좀 그렇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나오니까 그것 보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 보면 현황조사서에도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입일자라고 써져 있죠. 여기요. 전입일자가 나오면 뭐예요? 주거용.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을라나 몰라. 없으면 꽝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 얘 한번 볼까?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거예요. 딱 보면 또 나왔잖아. 또. 안 나와도 되는데 자꾸 나오죠. 그게 세상 같아요. 참 이게 찾을 데는 없고. 자, 그다음에 거의 업무용이에요. 아니 저 주거용이에요. 전입일자죠.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뭐 당동 요것도 보니까 전입일자. 업무용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요, 드물어. 자, 아니 아까 그거 자꾸 연애 이거 1억 4,500짜리 외워버리겠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요. 어디 가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이제 꼭 여러분이 아실 게 91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별표 쳐보시죠. 잠도 오는데. 10번.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당권 잡힌 뒤에 올렸다 이런 거잖아요.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건 뭐냐면 자, 근저당이 잡혔어요. 근데 그 전에 세입자 A가 있는데 세입자가 전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말씀드리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원래 대항 요건이라는 말은 저는 지금 대항 요건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대항 요건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대항 요건 갖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선생님은 계속 전입됐다고만 얘기한 겁니까? 이거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이 됐죠? 그러면 들어가 사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안 살고를 따져서 너 안 사네? 너 대항 요건 상실이네? 너 대항력 없네? 입증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깰 수가 없다고. 현실은. 왜냐하면 주민등록 돼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거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 안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사는 거지. 6개월 동안 여행 갔다 와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인도가 뭐냐면 들어가 점유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냐? 그런데 5억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 지금 근저당 B은행의 담보대출은 그 다음이에요. 은행이요. B은행. 그럼 이건 선수인 세입자죠? 그럼 보증금 5억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세입자 A가 이렇게 세입자 A가 2년 정도 계약을 하니까 2년 뒤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준 거예요, 보증금을. 그럼 세입자 같은 세입자인데 보증금이 이제 6억이 됐어요. 6억. 1억 올린 겁니다. 6억짜리가 됐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제 요 집이 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A가 살고 있는 집이.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요게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등기부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경매 등기가 떠요. 이렇게 뜹니다. 경매 등기 떴어. 뜨게 되면 요 경매를 친 사람이 누구냐가 나오는데 요 B은행이 경매를 친 거예요. 그래서 B가 경매를 넘겼다. 경매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습니다. 우리는 을입니다. 을.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4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4억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줄 돈은 추가로 물어줄 돈이 생기나요? 4억 쓰고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을이 추가로 물어줄 돈이 나오냐고요. 누구? 선수인 세입자한테 물어줘야 돼. 얼마나 물어줘야 돼? 5억. 그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물어줄 돈이 나오죠. 이거 물어줄 돈이 5억입니까? 6억입니까? 그렇지, 5억이다 이 말이지. 여기서 만약에 이게 6억까지 물어주라고 한다면 이거로 해버리면 요 사람이 피해를 보죠.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줄 적에는 자기가 뭐예요? 앞에 있어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이 즉 세주인이 물어줄 돈이 5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해줬더니만 나중에 자기들끼리 쑥 올리더니만 6억 물어주셔. 그러면 여기가 놀라 자빠진단 말이에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5억이다. 올렸다고 세입자 보증금 6억까지 물어줄 것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보세요. 95페이지 이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선 변제권. 드디어 왔어요. 이제 우선 변제권. 오늘 시간이 지금 한 2, 30분 남았는데 요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럼 이거 볼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이 세입자가 대항력은 있는데 여기서 봐도 괜찮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려버려요.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입자가 등기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배당에서 보증금을 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배당에서는 못 타요. 대항력은 보증금을 새 주인한테 타는 거예요. 센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배당에서 받고 그냥 홀가분하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세입자 보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라 이렇게 해요. 그 확정일자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 가면 들고 간 날짜를 네모 도장을 찍어줘요. 오늘 들고 갔으면 2023년 오늘 며칠이죠? 2월 12일인가요? 12일? 요 도장을 이렇게 네모난 도장을 찍어줘. 여기는 동사무소가 무슨 동사무소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동안? 범계 동사무소가 있을 것 같아요. 범계 동사무소 이렇게 나오고 뭐 있겠죠. 뭐 없으면 안 되지. 범계 동사무소인데 여기 이제 1년 번호가 나와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날짜가 나오고 찍어준 기관이 나오고 1년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딱 이게 확정일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날짜가 중요하죠. 그러면 요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능이 생겨요. 우선 변제권. 이 말은 배당에서 탈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보증금, 자기 보증금을 탈 건데 보증금을 배당에서 탈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이라는 것은 꼭 아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밀리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는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다 이 뜻이에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1등으로 탄다 이게 아니고 배당에서 등수대로 탄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요게 대항력하고 두 개를 딱 보면 대항력보다 좀 못한 거예요. 대항력은 어때요? 대항력이 있어버리면 뭐 무조건 그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1등이라는 보장은 없고 등수는 좀 따져봐야 되고 혹시 1등이라도 이것처럼 봐봐요. 이 사람 1등이잖아요. 5억 받을 돈이잖아. 근데 여기 4억 나왔죠. 4억.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낙찰을 4억에 받으면 이 4억이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배당금은 그럼 어디서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낸 돈이 배당금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럼 배당금에 채권자들이 줄을 쭉 서죠. 줄 쓸 때 여기가 이거 받아놓으면 1등. 그죠? 여기가 2등. 그죠? 여기 1억 올린 것은 3등. 요거 이제 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을 타가니까 4억 배당금이 딱 왔잖아. 그러면 이 돈은 여기서 5억 중에 4억을 여기가 가져가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무슨 1억 있어? 없지. 빵원이죠. 근데 자기한테 한 푼도 떨어지지 않을 건데 B가 경매를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가 한 푼도 안 떨어지면 경매 신청을 했죠. 딱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한 푼도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경매 신청을 기각을 해요. 안 받아줘요. 진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말이 어려워서 경매 진행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 아니야. 5억도 안 되는 거지. 그죠? 5억 안 되고 한 6억 정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5억 가져가고 여기는 뭐예요? 원래 이 대출 채권이 이제 3억인데 그중에 1억을 가져가잖아요. 여기 추가로 올린 건 못 받아가네. 그럼 이렇게 되면 경매 진행을 인정해줘요. 경매에 붙인 사람은 자기한테 1원이라도 떨어져야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1원도 안 떨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잉여다 그래요. 남는 게 없다고 경매 친 사람한테. 그러면 경매 진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되려면 여기 3억 좀 떨어지는 금액이 돼야 돼. 이렇게 6억은 3억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그러면
5억까지 가고 1억까지 가고 이렇게 배당이 된다. 이런 것이.